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집값 누적 상승률은 인천이 34.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최근 10년간은 세종시가 168.42%의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고 최근 20년간은 서울시가 419.42%의 상승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진입 고려 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전국에서 거래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총 8만 9,785건입니다. 이들은 아파트 한 채당 평균 1억 233만 원에 사들여 4개월 정도 보유하다 1,734만 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습니다. 소위 저가 아파트에 대한 편법 증여 및 명의신탁 등과 같은 위법 의심 거래도 570건에 달해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1월 넷째 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 아파트는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향후 상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57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제 혜택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현지 수요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 만큼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함께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 지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이 소개해 주실 지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또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유형입니다. 시세 현재 5억 8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참 좋지가 않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터키는 현재 금리를 인하하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이 터키 부동산에 외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터키 같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 용산구 이태원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이사님께서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또 지금 현재 이 입지 분석까지 좀 해주시죠.
네, 워낙 규제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터키만 리라가 폭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그렇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줍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방송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국의 부동산에 지금 눈 돌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이색적이고 앞으로 세계인들이 정말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구 이태원동이 될 겁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왜 터키에 지금 줍줍을 하면 안 되나?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런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터키에 지금 리라가 폭락을 하면서 30평 아파트가 5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이 아파트를 5만 채를 뭐 사들였다. 그래서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정을. 뭐 이렇게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저한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은 하죠. 결론은 아직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거를 이제 우리 IMF 때 상황하고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1997년에 IMF가 시작이 됐고 2001년에 끝났습니다. 한국 IMF 시작을 했을 때 딱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경제가 정말 무너졌죠. 모든 일자리를 잃고 금융사, 은행도 문을 닫고 아주 좋은 땅값도 떨어지고 하물며 강남의 집값도 20에서 30%, 반값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핵심지 뭐 가릴 거 없이 정말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2배 이상 폭등을 했었죠. 그때 집을 사셨던 분들 그것은 정말 위너다라고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도 못 샀습니다. 근데 현재 터키 상황을 볼까요? 환율은 역시 폭등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여기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도 상승 중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 터키 집값 자체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만 이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여기는 터키는 우리의 IMF 상황과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이 아파트가 그럼 5천만 원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핵심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좀 그 터키에서 외곽 쪽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의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런 것들을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통화인 우리가 이제 우리 돈을 갖고 나가서 이걸 사야 되겠죠. 그러면 1억을 갖고 그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리라화로 환전을 해서 이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집값이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1억 5천까지는 올랐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나와야 되겠죠. 자, 근데 환율이 1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다시 달러로 바꿔서 다시 원화로 또 환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환차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 환차손이 생길 수도 있고 환차손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뭐 그냥 그 손해가 없이 손해가 없을지라도 여기 가는 비용, 신경 쓴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에 만약에 정말 줍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신호가 와야 되냐면 그 터키에서 가장 그 핵심 지역들, 그러니까 이스탄불 같은데, 그리고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지죠, 안탈리아 이런데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뜬다라고 하면 그때는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투자 추천 드립니다. 그럼 저도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조금 팩트 체크 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저한테 외국 부동산 같이 가자고 더 이상 상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제 찾으실 곳은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동입니다. 가장 이국적인 감성과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이고요. 물론 지금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없지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외국인과 그리고 세계화가 될 곳이 바로 이태원동입니다. 그리고 이태원동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호재들을 품고 있습니다. 용산 자체의 거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를 받아줄 배후 주거지가 없습니다. 지금은 마포 쪽에서 받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남 뉴타운이 받아줄 겁니다. 바로 거기가 이태원동이라는 거죠. 자, 그 이태원동의 바로 옆에 쪽에 위치한 것이 이제 용산민족공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22년은 용산민족공원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시작이다, 원년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미연합사가 이제 올해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사 보셨겠지만 용산공원이 3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들도 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산 민족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체육시설, 역사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이제 용산 민족공원에 대해서 크기만 크고 녹지 공간이 크고 뭐 쾌적하겠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서울의 가장 중심, 심장의 위치를 갖고 있는 중심에 그동안 우리가 여기를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면 되냐면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거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그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권의 안에 드는 바로 그런 가장 비싼 집들, 최고급 주거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이 지역은 바로 그런 핵심 지역이 되기 때문에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용산은 특히 이 지역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난 정말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실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릴 게 6호선 라인에 있는 이태원역 초역세권입니다. 2, 3분만 걸어가면 딱 나오는 이종 주거 지역입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말씀드린 용산공원이 가장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또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촌과 남산 그리고 여기를 잇는 이런 녹지 보행축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생기겠죠. 이태원역 위쪽으로는 각국 그 외국 대사관들과 고급 주거 단지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남 뉴타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왜 좋을까요? 위치 보시면 위에 남산 있고 옆에 공원 있고 아래쪽엔 한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바라보는 남향 설계의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산 임수 위치죠.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주변에 유엔사 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리고 고급 주거단지 이런 것들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뉴욕 센트럴파크와 닮은 그런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오늘 이제 투자를 여기를 왜 해야 되나? 이태원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그 10호 9개 노선이 있고 10호선이라 불리는 신안산선역이 이제 2025년에 개통이 됩니다. 지금 6호선 라인이 상당히 저평가된 라인인데 사실 이태원역을 지나는 이 6호선 라인이 앞으로 우리가 꼭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저평가 라인입니다. 상권들, 핵심 상권들을 많이 지나고 있죠. 홍대, 합정, 그리고 여기 이태원 상권. 거기에서 앞으로 역세권 상권화에 대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바로 말씀드린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 자, 한남 뉴타운이 마주보고 있는 쪽이 바로
강남의 1급지, 반포, 그리고 압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접근성이 있는다는 것은 여기에가 이제 반포가 우리가 30평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우리가 42억 실거래 찍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남 뉴타운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한 50억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1구역은 그 해제 지역이고요. 2, 3, 4, 5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 개발로 인해서 약 12,500가구 정도가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생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리고 한남 3구역과 2구역이 굉장히 가까운데 지금 이태원역에서 딱 붙어 있는 것이 2구역입니다. 그래서 2구역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년 11월에 사업 시행 인가냈고 내년에 관리 처분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남 뭐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고 지분 쪼개기가 거의 없는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구역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대장조 아파트죠. 지분 쪼개기가 좀 심하긴 했지만 여기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럭셔리한 시설들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마리나 요트 시설이라든지 스카이 라운지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그 강남에서 올라오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선에서 동빙고역으로 들어오는데 한남 뉴타운의 3구역에서 진행하는 것은 보강역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강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과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호재들이 받쳐주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남에 있는 오늘 소개드리는 빌라가 4년 만에 처음 나오는 신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빌라 가격이 폭등할 이유를 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의 호재입니다. 위쪽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과 환승역, GTX 노선들, 그리고 아래쪽 용산역 주변으로 해서 국제업무단지, 용산 정빈창구역, 이쪽에 대한 또 호재가 굉장히 또 이슈죠. 자, 그리고 캠프킴과 포함을 해서 이쪽에서는 요번에 신속 통합으로 인해서 청파 2구역이 요번에 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과 서울역, 그리고 여기에 1호선 경부선, 한강, 용산까지 이어지는 녹지 보행축, 이 계획도 세워져 있고요. 이게 공동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마포까지도 이어지는 보행축. 이 보행축이라는 것은 바로 관광축이죠.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도보로도 이 용산을 한 섹션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정비창구역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발표를 사실은 어제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서울시와 용산구청 그리고 국토부와 시민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용산 정비창 구역은 사실은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되면서 여기를 지금 10,000세대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정부가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남은 유휴 부지고요. 그리고 한강을 또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서울이 국제 글로벌 5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곳을 꼭 키워야 되는 미래 신산업 성장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임대 아파트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신지 많이 갈리시겠지만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원안대로 하자. 그리고 그 용산의 그 정비창 구역과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의 부지를 포함해서 10,000세대의 주거를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용산 정비창 구역의 부지에 있는 주거 비율은 30% 제한하고 나머지 70%는 업무 시설로 채워야 한다라는 게
바로 서울시 의견이고 국토부와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무조건 100% 공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만세대를 채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둘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지도 중요하고 주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일자리, 먹거리 그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서 돈을 쓰고 가고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야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견을 하나 보탭니다. 자, 그리고 용산이 지금 왜 앞으로 뜰 것이냐? 물론 이제 현대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용산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래 자동차 연구단지라고 하죠.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합니다. 드론 택시나 그리고 뭐 로봇 택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현대차 원효로 사옥 부지에 연구소를 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시험 운행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 쪽에서는 이미 삼성동의 현대 GBC의 본거지를 또 짓고 있지만 지금 이 UAM 사업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진 전자월드 부지 여기도 지금 매입을 했죠. 여기를 이제 현재보다 10배 규모로 지금 초대형 상업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시면 개선문 있고 그리고 신개선문이라고 하는 라데팡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최대의 상업지역입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나진온 월드 부지가 그런 최대 상업지역 라데팡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도 역사박물관과 또 34층 주상복합단지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남 3구역도 이미 대장주 아파트 현대가 수주를 했죠. 그리고 크라운 호텔 여기도 역시 바로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이런 고급 주거시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쪽은 현대가 아마 줄을 이루면서 개발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앞으로 용산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보시면 주거시설들보다는 지금 뭐 주거시설들은 보통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들어오고요. 아파트들은 이제 한남 뉴타운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세는 한남 뉴타운 쪽에서 굉장히 많이 그 시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는 우선적으로 주거 쪽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기회들은 그쪽에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게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인데 여기가 이제 3대 마이스 산업단지죠. 마고 그리고 잠실 그리고 바로 여기 서울역입니다.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2027년에 완공이 들어갑니다. 강북의 코엑스다라고 불리고 있고 이미 이제 이 공사를 들어가기 위한 자원 마련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서울역에서는 앞으로 GTX A, B 노선 포함해서 이미 12개 노선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고 따라서 이 서울역을 교두보로 해서 들어와서 도보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든 가장 많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태원 상권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유동 인구와 그런 상권의 그 발달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이태원 쪽에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이제 링킹파크라고 그래서 용산공원의 하반부에 마치 그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통의 축이 생깁니다.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넓은 부지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까지 모이는데 교통이 막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 하부를 인터체인지처럼 만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가시고요. 자, 그래서 시세 보겠습니다. 투룸 기준이고요. 마지막 신축입니다. 5억
6억 8천만 원부터 이거는 이제 1.5룸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6억 8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이제 4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최소 1억 8천에서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요즘 용산에 오피스텔 갭 투자도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곳은 초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업무, 주거 이런 복합 시설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도시명 재개발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래의 진입조차 좀 불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꼭 잡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원 이사님 1:1 무료 상담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아남는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지원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했던 부동산 정보 체크 내용 저희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최신 정보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의 만능 열쇠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은 어떤 지역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지역,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이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첫 번째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지역, 전통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죠. 강남의 4구라고 불리우면서 그중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상위권에 손꼽히는 지역, 서초구, 서초동. 오늘 이 두 지역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구의 조화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인기 있는 곳과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곳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7억 2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 인기 많은 곳이죠. 마포구 망원동, 일단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살펴볼 내용, 마포구의 이런 주변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포구가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 무섭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강남권을 제외하고 전용 면적 8사제곱 기준으로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서 이 지역이 20억 클럽에 가입한 점,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 무섭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형성이 되고 또 주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가 또 형성이 되어진다면은 마포구가 갖는 강점, 직주 근접의 위치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가가 더더욱 향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만 봐도 현재 10억 원을 돌파한 점, 그러한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으로 해서 이제 마포구 망원동 쪽 인근에 이런 강북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성산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을 또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금 현재 3,710세대에서 이곳이 강북 최대의 규모로 5천여 세대로 대단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재건축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이 재건축이 된다면 폭발적인 또 이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또 유효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또 지가 상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입지, 망원동은 전통적으로 주변의 입지가 굉장히 주거와 또 상업지, 업무지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마포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상권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으면서 또 마포구 망원동에 갖는 이 커다란 강점이 바로 한강이라는 이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점이 되겠죠. 그런 거에 힘입어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신촌, 홍대 상권에 많이 몰렸다면 지금은 합정, 망원동 지역으로도 그러한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망원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6호선 은평구에서 내려오는 라인 마포구 합정을 지나서 용산까지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2호선 합정역을 이용해서 강남권까지의 이런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 보시면요, 또 상암 DMC, 이거 방송국이 위치한 곳도 상암 DMC가 되겠는데 망원동 위쪽으로 상암에 이런 방송국 많이 몰려 있는 곳과 또 마곡의 산업단지, 아래쪽으로는 지벨리와 여의도의 국제금융 중심지까지의 이런 직주 근접성 굉장히 탁월한 모습과 또 도심 상업 지역의 접근성도 굉장히 더 탁월한 모습, 그리고 주변에 학군도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입지의 강세가 갖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에 입지되겠습니다. 네, 정말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저도 이 인근에서 학교를 나왔다 보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친구들과는 이 지역에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마포구 망원동 일단 입지부터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마포구 망원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호재 같은 경우는 망원동 옆으로 상암 DMC 쪽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런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죠. 업무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상업지가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상암 DMC 롯데몰이 심의가 가결되면서 롯데몰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곳이 마포의 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부상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갖는 또 커다란 강점이 바로 지하철이 굉장히 다채롭게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에 깔려있는 노선이 3개의 노선이 깔려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노선의 확장으로 인해서 5개의 노선이 지남으로써 이곳이 교통의 또 중심지가 된다. 또 교통의 중심지 옆으로 또 상업시설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복합 쇼핑몰 등이 또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화 소식이 있습니다. 당인리 화력발전소,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재탄생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곳 발전소를 지상에 있던 부분을 지하함으로써 지상부에 이제 공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 변신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당인리 주변에 이런 상수 지역과 망원, 합정 라인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연계를 통해서 지역이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러한 또 개발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도로의 여건도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들, 지금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었죠.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성산대교랄지 가양대교의 이러한 교통의 정체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차량이 막히던 부분이 일정 부분 또 해소된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공사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면은 지금의 교통 정체가 앞으로 더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 만나볼 수 있겠고, 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연계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서부간선도로 개통 소식이었죠. 서부간선도로가 또 개통이 됨으로써 차량 이동 시간에 더더욱 단축되는 모습들, 또 더군다나 서부간선도로를 통해서 또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계도 굉장히 좋아진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 지역과 서울 남부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된 그런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던 그러한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암 DMC역으로 앞으로 지하철 노선이 2개가 더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바로 목동에서부터 청량리에 이르는 강북을 말 그대로 횡단하는 노선인 강북 횡단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2028년 개통 예정인 그런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옆으로는 부천 대장지구에서부터 홍대 입구에 이르는 서부광역철도가 또 같은 모습으로 개통이 될 예정인데 이 두 노선이 상암의 DMC로 들어서게 된다. 또 상암 DMC 망원동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선들로 인해서 지역 이동성이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갖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변 기본관리계획. 과거 한강의 르네상스가 다시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망원동 같은 경우는 합정 당상권의 수변, 창조 문화 권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갖는 강점, 홍대의 문화권과 또 합정 주변으로 해서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이러한 역사 문화 자원, 그리고 당연히 화력발전소의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까지 연계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접근을 편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러한 지역 활력이 한강으로 연계되는 모습들, 한강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이것이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입지와 호재를 같이 받아보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지금 뭐 도로부터 철도까지 다각도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기대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한강변을 끼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동요에서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포구 망원동.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포구에서 만나보는 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의 아파트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 면적 59제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 7억 2천에서 7억 3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택을 사실 때 또는 주택에 투자하실 때 한 가지 또 주의하실 점이 바로 취득세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취득하는 단계의 세금이 다릅니다. 첫 주택 같은 경우는 1에서 3%가 나오지만 두 번째 주택에서부터는 8%와 12%가 나가죠. 또 여기에 또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을 먼저 취득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주택에서부터는 오피스텔이나 또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투자 방향, 그래서 첫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의 형태로서 투자하시는 방향이 또 절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전세 시세 5억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5억 8천에서 6억 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의 금액에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1억에서 월 140에서 150만 원 정도 월세 수입이 가능하시겠고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대출 금액 2억 9천에서 실투자 금액은 3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시세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이 마포구 망원동 투자 전략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마포구가 갖는 강점 굉장히 주변 지역으로의 생활 인프라,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러한 젊은이들의 발길에 힘입어서 집가가 계속 반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망리단길이라든지 주변 연계에 힘입어서 이 지역이 계속 발전되고 또 방송에서도 많이 비춰지는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이 이 지역의 인기를 또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도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용성광이라고 불리는 마포구, 이 지역이 갖는 커다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주변 지역에 다양한 개발 호재, 공원화랄지 상권의 확대가 되는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재건축 이슈까지 같이 받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마포구 망원동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 3호선 환승역이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인기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 일단 입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지역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먼저 교통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하철 교대역과 아래쪽으로는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서초 1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측에는 강남역을 맞이할 수 있겠고 또 교대역 이 사이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커다란 강점이 바로 서초동 주변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또 이 안에는 조용한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에 또 조용한 주거 환경을 또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위쪽으로는 9호선 라인의 성형미 의료산업 관광벨트의 접근성과
또 테헤란로 2호선 라인의 벤처 산업벨트의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탁월한 입지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R&D 연구산업벨트 등의 접근성도 굉장히 탁월한 모습들. 또 지하철, 강남역까지 현재 신분당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 추후에는 신사역을 지나 또 용산까지 또 앞으로 연결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 서울 지역으로의 이동성이 굉장히 탁월한 모습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양재역 쪽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되겠죠. GTX 신호선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서울 수도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접근성이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입니다. 또 주변 지역의 이런 상권, 나날이 상권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 강남역의 상권이 서초대로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는데 그 안에는 롯데 칠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 또 진홍 아파트랄지 이 지역이 또 서초대로 개발을 통해서 또 종상향과 용적률 상향이 또 계획되어 있다는 점도 굉장히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학군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교육대를 필두로 해서 주변에 서운중과 서희초, 서일초 등 역삼초 이런 학군들, 강남의 학군까지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서도 또 신혼부부의 이런 실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또 위쪽에는 서울 성모병원과 신세계 백화점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엔 그원에서 한번 살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힘들 만큼 그만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정말 생활하기에 편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통 인프라면 교통 인프라, 또 생활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학군까지 제대로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개발 호재.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들의 호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로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진 부분 위에 서리풀 공원이 있었죠. 서리풀 공원 안에는 정보사 부지의 땅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지가 안양으로 이전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부지를 MDN그룹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대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장, 복합문화시설 등이 또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IT, 바이오 그리고 금융, 스타트업,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굉장히 우수한 일자리가 더더욱 확정되는 그런 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는 MDN그룹이 미국의 이런 실리콘밸리처럼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형, 친환경, 원무 복합 단지가 또 서리풀 터널 위쪽으로 서리풀 공원 안에 형성이 되어진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옆으로는 서초대로 개발계획, 강남에서부터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강남의 이러한 상권이 확대되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일대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서 상권이 확대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를 비롯해서 58만여 부지의 종상향이 계획되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용적률 1000% 상향, 이러한 점들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용적률이 상향이 됨으로써 같은 땅이라도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면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땅값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또 견인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서 초고층 빌딩들을 들어서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업과 업무 쇼핑 시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호재가 되겠는데요. 그 안에 또 이제 가장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코오롱 부지의 개발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오롱 부지,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부지가 앞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또 탈바꿈이 되는 모습들, 이로 인해서 또 기부채납을 통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이런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확충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하 소식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옆으로는 롯데 칠성 부지, 삼성 타운 옆으로 해서 롯데 칠성 부지가 있던 부분들, 이 안에는 라이온 미싱이랄지 코오롱 부지,
롯데칠성부지가 앞으로 이러한 지구대안리 계획 안에 묶여서 종상향이 계획되어져 있고 용적률 상향이 계획되어져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최고 250여 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이 앞으로 들어서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칠성부지 물류창고로 있는 이러한 강남권의 알짜 배기 땅이 앞으로의 용적률 혜택을 받아서 최고 250여 미터에 이르는 초고층 빌딩들이 서초 대로를 따라서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지는 부분들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아래쪽으로는 또 서울시의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AI 산업의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R&D 코어 권역이 지금 지속해서 발전되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4개의 권역과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그런 특구가 조성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고속도로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형성되어져 있던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RC 옆으로 해서 현대 기아 자동차랄지 LG전자 연구소, 삼성의 또 삼성전자 연구소 등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는데 또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은 이러한 중소기업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2권역과 3권역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적인 역량 교류를 통해서 기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양재RC 주변으로는 또 물류센터, 앞으로 하림이랄지 이러한 회사들이 앞으로 더더욱 확충되어지는 부분들, 고속도로의 역할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고속도로 주변을 따라서 지금도 회사가 많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안쪽으로는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들어서게 될 예정인데 카이스트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이곳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처럼 우수한 인력들이 또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또 학교가 들어서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많이 확충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게 됨으로써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또 코어 권역 안에는 공원 등이 또 조성이 되어집니다. 또 지금 양재 시민의 숲도 있지만 그러한 다채로운 조화를 통해서 주민을 위한 또 편의시설이 계속되어 확충되어지는 부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도로의 여건을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남 RC에서부터 양재 RC까지 약 7km 구간, 지상부에 있던 그러한 고속도로가 그 안쪽으로 지하를 통해서 차량이 더더욱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상부에 있던 차량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지상부에 있는 차량은 그대로 두고 지하를 또 뚫음으로써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빨리 이동할 수 있게 지금 막히던 부분들이 지하 도시가 생긴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주변의 이러한 교통의 흐름을 좋게 만듦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굉장히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궁금해지는 게 시세인데요. 자, 이 주변 시세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서초동의 지금 매매 가격 지금 5억 4,500에서 5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임장활동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강남권에 지금 다세대 주택, 투룸의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세대 주택의 가격만 봐도 6억 원을 넘어서 지금 7억 원, 8억 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저렴한 금액을 투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 금액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약 5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500만 원에서 9,500만 원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약 120에서 130만 원 월세 수익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2억 9,5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김기현 팀장님의 무료 상담과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또 매주 일요일에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됩니다. 자,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기현 팀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또 하단 이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또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